계속 환자분께서 증상을 호소하시기를 양치를 많이 했다, 가글도 했다, 입안에 나는 치석도 없다, 나는 치과도 자주 온다, 근데 냄새 나네? 그럼 불량 보철물을 의심해보자. 입냄새의 그 근거를 살필 때는 그냥 그 보철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다 평가하고 좀 더 면밀하게 보려면 다발성으로 우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과를 되게 오랜만에 왔다든지, 아니면 양치를 잘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입냄새가 매우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입냄새 안 나면 그게 이상하죠. 안녕하십니까, 인생치과 마리영의 김봉경입니다. 오늘은 그놈의 입냄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입냄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하필 입냄새에 대해서 얘기하냐, 오늘 환자분 중에 한 명이 입에서 계속 냄새가 나. 근데 그 냄새가 어떨 때 나냐 물어보면 평소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난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서만 난다든지,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든지. 입냄새는 사실 디테일하게 치과에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잡아낼 수 있는 입냄새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 환자분께서 증상을 호소하시기를 양치를 많이 했다, 가글도 했다, 입안에 나는 치석도 없다, 나는 치과도 자주 온다, 근데 치아 28개 중에 특정 부위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 치아가 크라운이라면 그 크라운의 우식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크라운을 했던 치아가 2차 충치가 생겨서 속에서 썩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어떤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왜냐? 그만큼 보철을 아주 오래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석에서 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의 보철은 사진에도 보입니다. 생각보다 보철물 하방에서 2차 충치가 생겨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그런 경우인데, 환자분들이 여기 PFM 보철물이 씌워져 있었어요. 언제 했냐 여쭤보니까 한 20년 됐대. 그래서 저희가 뜯어보니까 이런데 충치가 엄청, 근데 충치가 많은데 그럼 치아 빼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길래 이 정도 충치는 다시 치아 충치를 제거하고 코어라고 해서 레진 빌드업을 다시 해서 깨끗하게 다시 크라운 해드리면은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나지 않더라. 근데 냄새를 만약에 잘 못 맡았다, 아니면 나는 좀 둔감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크라운이 통째로 팍 부러져서 치아가 날아가서 온다? 그러면 바로 임플란트 해야 돼. 특히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신경치료를 이미 예전에 하고 씌운 치아가 속에서 썩는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알기가 매우 어렵다. 이유는 뭘까요? 아프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크라운을 씌울 때도 만약에 환자분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을 씌웠더라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치수염이 올 정도의 충치가 있었더라면 환자분이 이미 아파서 내원을 하셨을 거다.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 또는 자연치아와 자연치아의 사이에서 충치가 있는데 음식물이 계속 끼어 있을 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 케이스죠. 입냄새의 그 근거를 살필 때는 그냥 그 보철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다 평가하고 좀 더 면밀하게 보려면 다발성으로 우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과를 되게 오랜만에 왔다든지, 아니면 양치를 잘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입냄새가 매우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입냄새 안 나면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구강관리가 불량하신 분들이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3번째는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가 있죠. 예를 들면은 편도에 결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혀를 안 닦아가지고 백태, 저희가 이제 구강 관리를 할 때는 잇몸이랑 치아를 같이 양치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에 혀 클리너로 혀를 꼭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또 구석까지 넣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로만 혀 클리너를 사용해 주시면 구취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나 내 몸의 전신질환에 의해서 내장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구취가 날 수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치과에서 명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소수라서 제외를 하고 크게는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신가요? 크게는 2가지. 딱 봐도, 사진 봐도 아, 이분 관리 잘 하시네, 근데 냄새 나네? 그럼 불량 보철물을 의심해보자. 그 다음 2번째,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치석이 너무 많아. 그러면 냄새가 당연히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평생 처음 치과로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량 보철 크라운을 이때까지 했던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불량 도출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가급적이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을 씌워줘죠. 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 3단계인 신경치료하지 않고 크라운을 해야 마지막 한 단계 뒤인 신경치료하고 한 번 더 크라운을 씌울 수 있는 기회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의 스텝이 예를 들어서 10년을 벌어준다고 치면 임플란트를 최소 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글을 많이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 중에 치석이 엄청나게 많고 충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가글 백날 하면 속에서 이미 다 치석과 치태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절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치과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치주 치료. 잇몸이 튼튼해야 크라운 하기도 쉽고, 잇몸이 튼튼해야 임플란트도 하기 쉽고, 이제 치과에서 스케일링은 하지 않고 내가 각을 열심히 했는데 내 입냄새 왜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빨리 내원을 하셔가지고 치석이 있는지 아니면 불량한 보철물이 있는지 꼭 주위의 원장님들께 검진을 받고 임플란트 하기 전에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냄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치과 마린이었습니다. 안녕.